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전화 홍보방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에 대한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정 후보의 전화 홍보방 운영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후보 선거 캠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결정된 가운데 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문가와 단체들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보고서 부실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경선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에 대한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경선 차점자인 조우섭 의원을 공천하는 공천 승계와 북구갑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해 제3의 인물을 공천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했지만 정준호 후보의 전화 홍보방 운영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천 유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달 21일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됐지만 광주시 선관위로부터 전화 홍보방 불법 운영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모두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그동안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았는데요. 광주시민단체는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한 달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광주시 의원 22명은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받는 차원에서 의정활동비를 받습니다. 사용 목적이 정해진 셈인데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어 사실상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광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 인상을 결정하면서 지출 증빙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의정활동비 인상만을 결정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의원들의 한 달 의정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성명서를 내고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며 조례를 통해 정산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의정활동비가 아예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 광주 지역 의원들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수은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논의를 한 뒤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고 정달성 광주 5개 자치구 운영위원장 협의회장도 전국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보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5개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전국 논의가 어떤 흐름으로 되느냐를 같이 추이를 좀 보고 의정활동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정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주요 임무는 조 단위 규모로 편성되는 광주시청과 5개 구청에 세금 사용 내역과 증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정활동비를 올리도록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목에 방울을 딸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인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거센 바람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내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전남 광양의 건조주의보 연일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씨가 크게 번질 수 있겠습니다.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어제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내림세를 보였고요.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낮 기온 특히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1월 신안에서 한전의 잘못으로 배전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했던 것과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전이 잘못해 사고를 당했지만 노동자들은 지원은커녕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고 노동자들을 김초롱 기자가 만났습니다. 40대 배전 노동자 이 씨에게 지난 2020년은 떠올리기조차 싫습니다.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때 사고 생각이 나니까 그냥 다시 또 멍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당시 이 씨는 낡은 케이블을 교체한 뒤 이를 점검하러 작업 구간에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크나큰 충격과 함께 전기불꽃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 배전센터는 이곳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전기를 흘려보냈습니다. 작업이 진행 중인데도 한전이 현장 확인 없이 전기를 공급한 겁니다. 이 씨는 얼굴에 2도 화상, 양팔에는 피부 전층이 손상되는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눈하고 눈이 붙어 있었고 양쪽 손하고 얼굴이 심하니까 3년이 더 지난 이제서야 한전은 배상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55살 배전 노동자 조성윤 씨도 지난 2022년 8월 한전의 전기 오조작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변압기를 교체하던 중 철거하려고 떼낸 전선에서 갑자기 전기가 흘렀기 때문입니다. 전기불꽃과 함께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사고 이후에 한전에서 한 번이라도 연락이 오거나 어떤 내용을 전달한 게 있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한전은 최근 5년간 발생한 배전 노동자 사고 36건 가운데 4건만이 한전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사고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과 협력회사 모두 안전 최우선의 가치를 현장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라는 한전. 하지만 화상 치료에 따른 고통과 경제적 부담, 사고 이유조차 모르는 현실 속에서 피해 노동자들은 한전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주차 뺑소니 사고는 경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양의 CCTV 영상을 살펴봐야 해서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AI 기술을 이용해 사고 발생 시점을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톤 화물차가 후진을 하다 주차돼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차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납니다. 골목에 주차된 승용차를 또 다른 승용차가 강하게 부딪히더니 주변을 살펴본 뒤 그대로 떠납니다.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뺑소니 사건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멍해지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심지어 도망갔다고 하니까 좀 막막하기도 하고 이 사람 어떻게 잡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물피도주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거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주변의 CCTV를 통해 가해자를 추적합니다. CCTV 특성상 방대한 분량의 영상 판독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경찰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컸습니다. 차 주차한 상태에서 스크래치 내놓고 가는 상태 아주 기분이 안 좋죠. 뭐 어떻게 보면은 며칠 갈 때도 있어요. 깨끗한 차에 그냥 기스 내는데. 광주 과기원 연구팀이 AI 기술을 이용해 물피도주,
이른바 주차 뺑소니 사건의 발생 시점을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선 RC카를 이용해 차량에 충격이 발생하는 물피도주 관련 영상 800여 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샘플을 분석한 후 인공지능에 학습시켰고 실제로 차량에 충격이 발생한 물피도주 사고에 적용해보니 기존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5분의 1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컴퓨터가 빨라지고 우리가 또 이거를 이제 병렬 처리를 해서 여러 대를 붙이면 그만큼 더 빨라지겠지만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광주에서 매일 한 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물피 뺑소니 사건. 피해가 크지 않은 사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해당 기술이 보편화되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후보 선거 캠프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어제 오전 안 후보 캠프 등의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병훈 의원실은 지난 8일 안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이 의원이 하위 20%로 평가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과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안 후보는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허위 사실 유포도 캠프와 관련 없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지역의 전문가 단체들이 5.18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담은 개별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어제 5.18 교육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논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 판결에서 이미 배척됐다며 무기고 피탈 시점과 권일병 사망 원인 등 왜곡 소지가 담긴 보고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5일 조사위 한계와 성과에 대한 의견을 다시 취합해 대정부 권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광주 북구 삼각동의 한 아파트 19층에서 불이 나 집주인 45살 남모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불은 거실 일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남성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광주 광산구 운남동의 한 반찬 가게로 59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반찬 가게 업주인 56살 박모 씨와 손님 61살 김모 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김 씨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전남 조선해양 중심대학인 목포대학교와 현대사모중공업이 차세대 선도기술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친환경 선박 건조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디지털 인력 개발을 통해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신광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조 2천억 원의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린 현대사모중공업. LNG 운반선을 주력선종으로 K조선의 상징으로 떠오른 현대사모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를 32억 달러, 4조 2천억 원으로 52% 낮췄습니다. 이미 3년치 일감을 쌓아둔 상황이어서 성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첨단 선박을 골라 수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로봇 등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차세대 캐드를 도입하면서 엔비디어사의 홍보 영상에도 소개되는 등 기존 조선소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캐드 시스템, 설계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제조 혁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로 좋은 제품을 값싸게 그리고 빠른 시일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4위 규모의 조선업체와 조선해양 중심대학인 목포대가 전남 조선해양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목포대와 대불산학융합원을 현대사모 임직원과 협력사에 개방하고 장비와 시설을 글로벌 업체와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은 본사만 사용하던 자동화 설비를 중소기업인 협력업체들에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래기술연구원을 설립해 외국인을 포함한 전문 인력 양성과 원자력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건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협력사들의 기술 현안인 생산 자동화는 물론 앞으로 미래 기술을 개발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에 앞장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글로벌 조선업체와 조선해양 중심대학의 협력으로 전남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등 연관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귀농 귀촌을 하기 전 3개월간 살아보는 프로그램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대표적인 인구 시책으로 이미 성과가 확인됐습니다. 고흥군이 지난해 금산면에 이어 올해는 남양면까지 2개 마을에서 석 달 살아보기 체험에 나설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금산면 상하촌 마을에 정착해 바다낚시와 여행, 힐링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김인산 씨. 지난해 고흥에서 석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고향 마을로 귀촌했고 이제는 어엿한 중견 유튜버로서 이달 말 구독자 초청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내려와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튜브도 배우고 또 여기 계시는 분하고 많은 친목도 다져서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많은 혜택을 받았고 함께 석 달 살아보기에 참여했던 19명 가운데 9명이 실제로 고흥에 전입해 살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과 유자재배,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흥군은 금산면 상하촌 마을에 이어 남양면 선정마을까지 2곳에서 예비귀촌인 11팀을 신청받아 석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이 생활하게 될 숙소와 첫 주에 먹을 식재료까지 준비돼 있고 주민들과 만나서 소통할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있던 이 마을에 젊은 귀농 귀촌인들이 와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니까 모두들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하촌 마을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선정되었고 고흥군은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석 달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촌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흥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과 함께 고흥군에서는 농어촌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농촌 멘토와 도시민 멘티를 연결해 장목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농업 배움터와 도시민 농촌 문화체험 팸투어를 고흥에서 석 달 살기 프로그램이 작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면서 고흥군의 2030년 인구 10만이란 목표가 새로운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임차 보증금의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대출 이자는 1년에 최대 200만 원,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은 신규 200명을 포함한 총 500여 명입니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살에서 39살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임차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정형호 세무사가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미래 후보로 광주 광산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세무사는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한평을 광주로 편입해 광주군공항을 이전하고 광주 송정역 주변 복합시설을 재건축하는 공약 등을 내놨습니다.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 서구울 예비후보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서창 눌제로 전 구간 차로를 확장해 풍서로와 회제로를 오가는 운전자의 편의와 일대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민호 진보당 광주 북구울 예비후보는 심각한 저출생 인구 소멸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주 52시간 강제 상한제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는 지역의 문화생활 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108홀 파크 골프장을 조성해 다양한 전국대회 유치와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고급 어종인 대문어 낚시를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태운 문어 낚시가 성행하면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건데 속초에서는 어업인들이 문어를 낚시 어선 금지 어종으로 지정해달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MBC 강원 영동 박은지 기자입니다. 불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에게 속초시는 보상하라! 문어를 주로 잡는 속초 지역 어업인들이 바다가 아닌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어깨뒤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요구하는 것은 낚시 어선의 문어잡이를 속초시 조례로 금지하라는 겁니다. 어업인들은 동해안 문어 자원이 크게 줄자 시중에 나온 대문어를 사들여 바다에 방류하고 일요일은 조업도 쉬는 등 자체 규정을 만들어 자원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휴일마다 낚시 어선들이 몰려 불법어구로 문어를 싹쓸이하고 있다 보니 자신들의 노력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문어가 수심 10에서 20m에 산란하러 들어올 때입니다. 이 산란하러 들어오는 대문어를 이 낚시 어선들이 개인적인 불법 어구로 문어를 다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낚시 어선 어업인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속초에는 6척의 낚시 어선이 운영 중인데 9월부터 2월까지 6개월간 자체 금어기를 설정해 지키고 있다며 130여 척의 연승어업이 연중 조업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또 안 되고의 또 그런 생각을 버리고 조례를 바꾸기 이전에 서로 동참해서 속초 앞에 있는 수산자원, 문어 자원을 어떻게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문어를 둘러싼 동해안 어민 간 갈등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낚시 인구 증가로 고성군의 문어 낚시가 늘면서 생계로 문어를 잡는 연승 어업인들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2020년엔 강원도 의회에서 레저용 낚시 어선의 문어 낚시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양측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조업 어선도 낚시 어선도 모두 어업인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속초시도 이 때문에 조례 제정은 어렵고 낚시 도구나 영업구역, 영업시간 등을 조율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래된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떤 방안이 없는지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조업 어업인들은 낚시 어선의 문어 낚시 전면 금지 외에 대안은 없다며 20일까지 집회를 계속하기로 해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전북 장수군에서 송아지 개량을 위한 우량시 수소에 냉동 정액을 털어간 남성이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액체 질소 용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데요. 민간 연구소가 보관 중이던 정액 샘플은 개당 100만 원이 넘어갈 정도로 고가라고 합니다. 전주문화방송 허연호 기자입니다. 야심한 시각 모두가 퇴근한 연구소 사무실. 창문을 통해 누군가가 내부로 침입하며 본인의 얼굴을 가리려는 듯 우산을 펼쳐듭니다. CCTV를 무언가로 가리는 남성. 하지만 연구소 현관을 통해 다시 나와 원형통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또 다른 CCTV 화면에 포착됩니다. 연구소 안팎을 분주히 오가다 2시간 만에 창문을 통해 달아나는 남성. 전북 장수의 한 한우 관련 연구소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도난을 몰랐습니다. 부자가 오려고 했었는데 그걸 보니까 메인 박스에 하드디스크가 없었습니다. 이 CCTV를 돌려본 결과 이 남성이 들고 나온 원형통 안에 든 것, 다름 아닌 C수소의 냉동 정액 샘플이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상품성이 좋은 송아지를 얻기 위한 개량과 보급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건데 시중에서는 최대 120만 원까지도 거래됩니다. 이 작은 용기 하나에는 10개의 샘플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격대가 높은 샘플이 들어가게 되면 개당 1,0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도난당한 샘플은 모두 260여 개로 피해액이 1억 7천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게 수천 개의 정액 중에서 정말 우량 정액만 이 범인이 가져갔습니다.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그 범인은 일일이 다 확인하고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남 밀양의 자택에서 아버지를 도와 축산업에 종사하던 30대 남성을 일주일 만에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영하 196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질소 용기를 미리 준비하고 복잡한 경로로 도주하며 추적을 따돌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택시를 몇 번을 갈아탔다니까. 그 택시 추적오고 내려서 걸어서 한참 이동하다 택시 타고. 팔고남은 200여 개의 샘플을 회수한 경찰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를 적용해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허인호입니다. 농촌에서는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번지거나 산불로 확대되는 경우가 잦은데요. 산림당국이 농가를 돌며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는 일을 돕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전문화방송 윤소영 기자입니다. 논밭 대부분이 검게 그을렸고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처음 농두렁에서 시작된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불을 끄려던 90대 농민이 숨졌습니다.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강풍에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변을 당한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 있었던 산불 4건 가운데 한 건은 쓰레기나 논밭 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했습니다. 영농 부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불이 워낙 많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농가를 돌며 영농 부산물을 무료로 파쇄해주는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민 혼자서는 힘에 부쳐 여러 날 걸리던 파쇄 작업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자 반나절 만에 끝납니다. 이렇게 갈린 영농 부산물은 논밭이나 과수원에 뿌려 비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공주시에 들어온 신청 건수만 30건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지만 상당수 농민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공주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파쇄기가 2대에 불과하고 인력도 6명뿐이라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파쇄 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 치움으로써 향후에 소득을 비롯한 다른 작업에 아주 쉽게 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쇄 지원단 운영을 확대하려 해도 문제는 부족한 예산. 운영비 중 지자체가 60%를 부담해야 해 많은 지자체가 운영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청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나서 수요량이 증가를 한다면 아마 장비를 더 증원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대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함께 산불 위험이 갈수록 커지면서 영농 부산물 파쇄 수요는 계속 늘 것으로 보여 정부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거센 바람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역시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광양의 건조주의보가 연일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불씨가 크게 번질 수 있겠습니다.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10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은 무려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강진과 장흥, 완도에서 모두 한낮 기온 11도에 그치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도 12도로 예상됩니다. 전해상의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날이 맑겠지만 모레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봄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